뉴욕 증시가 지난해의 상승 흐름 여세를 몰아서 추가적인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좋은 소식들이 계속 푸시업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뛰고 매수세도 몰리는 중소형주들이 매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해 1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매력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째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귀환을 합니다. 정계에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있죠. 써니전자, 안랩, 이러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한 테마주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안철수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급등, 자,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테마주들을 봐야 되는지,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그냥 또 주말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쉬는 날이 하루 정도 끼어 있으면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네,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새해가 된다든지, 또는 뭔가 이제 전환점이 좀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날짜가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벌써 1월 3일이네? 다음 주 되면 1월 초반 지나갔네? 또 2020년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이제 어쨌건 새해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영업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지 여러분들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올 연말까지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좋은 기대감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뉴욕 증시가 워낙 또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일단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몰아서 새로운 어떤 신고가를 또다시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요, 이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뉴욕 증시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라면은 그냥 당연히 신고가 상승 흐름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내용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다 같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흐름이 일단 유지가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왜냐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무슨 소리야, 나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힘의 과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 내에서 나타났었던 미국의 경제지표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 몫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제지표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실업자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우리나라 본다면 이제 실업급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청구하는 그 보험 청구 건수가 2,000명 정도 줄어들었답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22만 2,000명. 시장 예상치는 22만 5,000명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줄어들었고요.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거 중요한 거죠.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52.4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난달 확정치는 52.6이었는데 여기 이제 조금 0.2
포인트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치 같은 경우도 이제 52.5였는데 일단은 뭐 제조업지수는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조업지표는 근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그 시점부터는 계속 좋아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나오면 경기 확장이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뭐 부진한 모습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무역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5일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날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월 15일 날 백악관에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가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백악관과 중국이 15일 날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가 서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한 10일경으로 얘기를 좀 했었죠. 10일부터 한 16, 7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사이에 다음 주네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사이에 서명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5일로 날짜를 여기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모습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네, 여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볼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민은행이요. 오는 6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0이 들어가니까 0.5% 포인트 낮춰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지준율이 12.5%로 낮아진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급 준비를 낮췄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규모를 낮춰준다는 얘기거든요. 즉,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좀 낮춰줘요. 그러면은 이제는 900만원만 갖고 있어도 되죠. 그럼 100만원이 남죠. 이 100만원을 시중에 풀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의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도 51.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난달에 비해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 연속 50대 이상을 찍게 됐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조업 관리자 지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를 전해드린다면 지난 24일이었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중국의 스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일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외자 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을 열겠다. 네. 차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이런 내용들 하면서 외국인 투자법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도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국의 자본시장은 약 4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규제를 완화해주고 조금 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어느 정도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적재산권이나 차별금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자꾸 그냥 뒤로는 몰래 어떤 불법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어쨌든 중국이 자국 내 기업들만 키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 차별을 계속 뒀었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상황이 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진짜 효과적으로 다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이제 우리 저기 아시죠? 중국이 개방한 거.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후광통
선강통, 기억이 잘 안 났었네요. 후강통과 선강통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외국 자본이 그쪽을 쫙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었던 뭐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그 외국인 투자 개방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무조건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개방이 돼서 확대가 되는 그런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내용은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나쁜 소식은 아니죠. 중국이 경기부양책, 그 다음에 시장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도 지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이다. 전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뛰고 매수세가 몰리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좀 주춤, 대신에 코스닥, 개별주,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12월 달까지 주식을 계속 매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쪽이었죠.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줬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당이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소형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형주들이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라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 주식 내놔라고 했었던 그런 공매도, 즉 주식을 빌려줬었던 사람들, 이 대차거래에 대한 환매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대차거래가 감소하게 되고 그것을 숏커버링, 즉 환매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나 또는 공매도에서 있었던 매수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고요. 그 상승세를 타고서 같이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제 올해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 즉 지난달까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올라가서 있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10억 원대로 이제 금액이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10억 원의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중소형주 쬐깐한 것들이 있죠. 뭐 그냥 뭐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이런 종목에 1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주주의 어떤 역할보다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그 개별주들에 대한 어떤 매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중소형 개별주들에 좀 많이 나타났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종료가 됩니다. 왜냐면 1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주식 투자하려면 대주주의 어떤 그 기준 강화가 된 것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그런 매도가 필요 없이 올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또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배당도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기 조금 껄끄럽다. 그렇다면 중소형주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올 초반에 이제 그 정치 테마, 즉 총선에 대한 테마 영향도 물론 가지고 있을 테고요. 또 1월 달이 들어서면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실적 발표가 바로 시작이 되게 될 텐데, 실적에 대한 가장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또 중소형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또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또 많이 증가할 것이다. 뭐 지난번 분석에서 본다면 약 40조 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시점에서의 실적 개선주들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에게 걸리는 그런 기대감, 중소형들이 가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이게 주기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1월 효과에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많았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나 또는 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에서는 뭐 녹십자라든지 아모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연우,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네, 세 자릿수의 실적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추세적인 부분도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추세가 계속 하락세인데 실적이 좋아졌어. 그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지 좋은 주식이 만들어진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테마 관련한 이야기예요. 안철수 씨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류를 하던 상태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일 날, 그냥 바로 네, 장 시작하기 바로 얼마 전에, 1월 1일 휴일 딱 끝나자마자 그냥, 네, 정치에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써니전자와 안랩입니다. 써니전자는 이제 29.87 그리고 안랩은 23.66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창업한 회사가 안랩이죠. 그 다음에 써니전자는 회사 임원이 안랩 출신이다. 뭐 아주 유명한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해서 그냥 엮여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이고요. 뭐 따로 이제 뭐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뭐 기술이 개발을 통해서 뭐 대단한 어떤 호재가 나타났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는 과거 그 안철수 대표와는 업무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관련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그래요. 관련이 없어. 사실 예전에도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밥 한번 먹은 사이, 악수 한번 한 사이인데도 테마주로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힐러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대선 때 힐러리와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힐러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런 희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테마라는 것이 약간의 비이성적인, 전혀 뭐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죠. 고향 동문이야 어쩌라고. 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어쩌라고. 밥 한번 같이 먹었대 어쩌라고. 사돈네 팔촌이 어쩌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미리 주식을 심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미리 사놓고 나서 찌라시 살짝만 풀리는 거죠. 이것이 누구누구 대표와 연관이 있대더라. 살짝만 이야기 흘려버리면 주식판에서는 이게 쫙 퍼지면서 매수가 확 몰리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30% 40% 올라가게 되면 차익 챙기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이런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은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그렇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총선까지는 좀 멀리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물론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동안 약간 실망감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나올 것인가 아직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것 때문에 스타트를 빵 하고 강하게 치고 올렸다라 면 이제는 눈치를 조금 봐야 되겠죠.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영향력이 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눈치를 보는 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빵빵 계속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단기에 올라서 차익 실현 땡겨놓고 또 주가를 쭉 빼가지고 실망감 줬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이런 모습 나오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좀 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도 같이 병행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 하는 말씀이지만 네, 단기에 많이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은 아주 그냥 쥐싸대기를 이쪽 저쪽 왼쪽 뺨, 네, 오른쪽
꼴따고 이렇게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따라가서 험한 꼴 보지 마시고요. 급등주는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등하기 전에 사놓고 급등의 재료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뉴욕 증시가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 중국의 증시 부양책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에 나타났었던 어떤 미국의 경제지표 긍정적인 모양새들도 나쁘지 않았다. 이 얘기 전달해 드렸고요. 자, 1월달에는 실적이 뛰고 매수가 몰리는 중소형주들이 매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 대형주들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환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약간 부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젖어 있지는 말자, 그 말씀 드렸고요. 단기 급등에 따르면 단기 차익 실현도 같이 고민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급등주 따라가시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런 시대에 단순히 자신의 직업에 안주해서 월급만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선 반드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절히 느끼고 계시기를 생각합니다. 월급 받아도 생활비 나가고 그럼 어디다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씩 남겨서라도 일부러라도 남겨서 그것을 계속 투자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적립식 포트폴리오죠.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에 계속해서 단돈 10만원, 15만원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것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것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지금 시작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